음, 벌써 3주차 수업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저도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업 과정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이제 슈퍼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의 개관이라고 그 첫 장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슈퍼비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필요로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발전들을 거쳐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제공하게 되는지,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슈퍼비전, 즉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과연 그 리더십을 어떠한 리더십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제 그 복지사 2급을 갖추기 위한 자격 과정으로 반드시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직 학교에서 교육적인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한 어떤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즉 예비 사회복지사 또는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기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기관의 운영자들이나 아니면 자격을 갖춘 실습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그분들에게 교육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지도 감독이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슈퍼비전이다라고, 이런 의미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을 가진 훌륭한 사회사업가 선생님들이 초보 사회복지사 아니면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사회사업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지쳐서 다년간 또는 뭐 짧은 사업도 있고 뭐 길게 연간 단위 사업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인생으로 지켜보았을 때 아니면 클라이언트 개인으로 지켜보았을 때는 아주 오랜 시간 사업을 진행을 해와야 어떤 변화를 좀 이루어낼 수 있고 클라이언트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하는 클라이언트와 어떤 목적들을 세우고 그 목적과 목표에 맞춰서 실천하는 과정들에서 교육적이고 또 행정적인 지도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지도 또는 교육의 방법이 바로 지도 감독 또는 슈퍼비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슈퍼비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육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관리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지지적인 면도 있으실 것이고 또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감독의 어떤 과정들, 또 다양한 방면에서 유형을 가지고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장에서는 슈퍼비전의 유형과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감독, 슈퍼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도감독과 자문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도감독이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아니면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교육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지지하는 어떤 방법들로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잘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연결해주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원조의 서비스 또는 그들의 필요한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컨설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자문과의 차이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의사 등 타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기관의 조언을 듣는 경우, 즉 슈퍼비전과 지도 감독과 자문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자문은 조금은 비슷한 중첩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좀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내용들이다. 슈퍼비전, 즉 지도 감독의 개념은 교육하고 지지해주고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다. 지도하고 교육하고 도와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 그러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잘하고 있는 저희의 사회복지사의 업무 직종과 관련이 되어 있는 타 직종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문이다. 그래서 슈퍼비전과 지도감독과 자문은, 즉 슈퍼비전과 컨설팅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많은 과정들이 앞으로 이어서도 계속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에 현장 실습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다양한 기관들마다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사회의 특성,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경험의 과정 중에서 내가 현재 슈퍼비전, 즉 내가 훈련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잘 유념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잘 이렇게 슬기롭게 이어져 나가고 올바르게 평가받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이 이제 슈퍼비전의 유형과 기능이고요. 저 목차로는 첫 번째 행정적 슈퍼비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 슈퍼비전이 첫 번째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들을 실천의 현장에 가서 사업 현장에서 펼치게 되는데, 훈련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정적 슈퍼비전을 받기 위한 과정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행정 과정들,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부하셨던 전문적인 이론과 그런 실천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계신가를 보는 어떤 행정적인 슈퍼비전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적 슈퍼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시고 아직 훈련되지 않은 경험이 아직은 좀 부족한 사회복지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 현장의 기관에 또는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전문적인 어떤 이론과 지식은 가지고 있으십니다만, 아직은 그것을 실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의 현장에서 아니면 사회사업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 감독자로부터 교육받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바로 교육적 슈퍼비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적 슈퍼비전은 여러분들이 실천 현장에서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 다양한 현장에 경험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고, 또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도 만나시게 되면 많은 실망과 좌절들을 겪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 하고 있나? 하는 어떤 의문도 좀 드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그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실습 지도 감독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슈퍼비전도 그 슈퍼비전의 유형으로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슈퍼비전, 교육적인 슈퍼비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지적인 슈퍼비전, 이 현장에서 나타난 크게 세 가지의 슈퍼비전의 형태를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 사회사업적인 측면에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을, 자질이 좀 부족한 사람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 아니면 뭐 초급, 초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사회사업이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통제하고 조정하는 노력들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슈퍼비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슈퍼비전을 통해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는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기술력 또는 행정력,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전달 능력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대면에서의 어떤 그 사정 능력이나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어떤 능력들을 확장시켜 드리고 기술력을 좀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아오신, 우리 기관을 찾아오신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에게 클라이언트의 어떤 삶의 질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어떤 건설적인, 또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이고 관리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행정적 슈퍼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행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행정론 아니면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기관에 찾아오신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전달해 줄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 행정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그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떤 규정들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생활지원 서비스라고 예를 들어보면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뭐 자산조사라든가 아니면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가구수 조사, 가구 구성원 수 조사, 그거에 따라서 다 지원하는 그 규모나 방법이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에 맞도록, 행정 절차에 맞도록,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해서 법적인 규정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금전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내부적으로도 기관 내부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기한을 해서 아니면 품위를 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즉 결제를 받아서 그 금액을 또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정해진 용량대로 아니면 정해진 금액대로 제대로 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걸 수령한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그걸 정확히 수령했다라는 것, 전달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행정적인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들은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있죠. 기관의 사회적인 책임과 책무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많은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관들은 실제로는 국가의 조세를 이용한 어떤 재원들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잘 교육받고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성 또는 책무성 때문에 외부에 우리 기관 외부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원받은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서비스를 전달한다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부분들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부에 또는 내부에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를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내부의 기관 내부의 과정들이 업무 절차의 절차가 정당하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에서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을 하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처음 하시다 보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목표를 좀 한번 같이 보면, 네, 자, 슈퍼바이즈가 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신입들에게 또는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기관 정책 및 절차를 이행한다. 우리가 절차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을 해서 그 욕구에 맞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규정에 맞춰서 우리 내부의 규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외부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규정들을 잘 지켜서 그런 그 실행을 하는 과정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 행정적 슈퍼비전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목이 네, 자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행정적 슈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관 내부에서의 행정적인 어떤 절차들은 절차를 잘 이행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잘 남겨놓는 것은 법에도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기관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부 기관의 어떤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행정기관의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업무들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올바른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외부의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또는 행정적인 상급 기관의 행정평가를 받아서도 이러한 어떤 절차들을 준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슈퍼비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 법률과 정책에 따라서 그 정해진 절차를 잘 지켜나가는 것, 엄격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행정적인 어떤 슈퍼비전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지도 감독자, 즉 슈퍼바이저에게 요구되는 과업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직원 채용과 선발의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배정 및 적절한 업무의 배치의 과정, 그리고 업무 계획의 과정, 그리고 또 업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업무를 조정하거나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끼리 아니면 우리 기관 내에 아니면 조직 간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기능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주는 어떤 그런 과업들이 바로 슈퍼바이저 지도감독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대변자의 역할, 그리고 사회 행정적인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어떤 불평등이나 불만들을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고 그거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완충자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변화 매개자로서의 역할들을 지도 감독자, 즉 슈퍼바이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러한 슈퍼비전은 지도 감독자에 의해서 훈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훈련되고 경험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또 업무 절차로서 잘 이제 마음속에 남아서 앞으로 다른 어떤 케이스를 만나게 되어도 그런 과정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슈퍼비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적 슈퍼비전의 한과와의 어떤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역할 수행이 적정성이 바로 이 슈퍼비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신다라고 할 때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학교의 교과목으로 정해서 슈퍼비전 지도감독론에 대해서 한 학기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
훌륭하신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를 만나셔서 적절히 훈련받고 적절히 지지받고 그 기관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절차들을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적 슈퍼비전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내가 기관에 찾아갔을 때 또 기관의 준비사항 또는 제가 준비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내가 슈퍼바이저를 지도감독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을 잘 좀 미리 숙지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슈퍼바이저의 역할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는 지도감독생 슈퍼바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정하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슈퍼비전이 성공적으로 지도감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셨을 때도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써놓고 뭐 정리해 놓으니까 어려운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께서 초기에 어느 기관에서 제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할 것인가를 좀 찾아보시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뭐 아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행정관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그동안 내가 다녔던 자원봉사 기관에 가셔서 현장 실습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관과의 구두 협약이 되었던 협약을 맺어서 실습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실습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 가서 기관에 대한 소개라든가 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업무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 배정,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통해서 업무 보고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을 소개받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바로 이럴 때에 슈퍼바이저 선생님, 즉 기관의 지도감독자 선생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초기에 우리 기관에 처음 찾아오신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훈련하고자 하는 현장 실습생들에게 적정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적정하게 업무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감독해주고 조정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줄 수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슈퍼비전, 즉 지도 감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정적 슈퍼비전에 있어서 코헨과 로즈라고 하는 그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지도 감독이 되려면 슈퍼바이저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적정한 업무 할당, 그리고 적정한 업무 실행을 위해서 개인별 또는 그룹별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현장 실습이다라고 그러면 현장 실습 160시간을 한 기관에서 하게 되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룰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현장 실습에 임할 건지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는 또는 해당되는 팀에 간다라 그러면 그 팀에서는 어떤 목표를 정해줄 건지를 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실행입니다. 함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젠다 설정을 포함한 그룹 과정의 지도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작업과 사례 관리의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나가 팀끼리 아니 기관 내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즉 의사소통의 절차 등이나 업무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행해왔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현장 실습을 가시게 되면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드리는 사항들은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현장 실습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최소 하루에 1시간에서 30분 이상
네. 지도 감독자는 그 현장 실습생을 그날 슈퍼비전을 주도록 매일 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 일지에 학생도 느낀 것을 분명히 쓰지만 지도 감독자 선생님께서 그걸 받아보시고 서명을 하시면서 적정한 코멘트, 지도 감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업무자의 사기 진작, 열정을 계속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사례 상담과 전문적인 원조, 또 팀 구성의 활용, 그다음에 업무자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 그리고 개별적 관심들을 전체적 관심으로 합치시키기 위한 계획된 변화와 갈등 관리에 관한 내용들. 즉 이렇게 슈퍼바이저 활동을 하기 전에 지도 감독자들이 이렇게 한 11가지 정도는 미리 고민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잘 준비해서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현장 실습을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함께 논의해서 이러한 지도 감독의 과정들을 좀 잘 함께 참여하고 성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코엔과 로즈라는 연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적 슈퍼비전의 첫 번째는 직원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 실습으로 오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기관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중요한 업무죠.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클라이언트와 처음 만났을 때도 늘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처럼 사람들끼리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의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어떤 다양한 사회사업에 또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중요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를 만날 때 학생과 또는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만날 때의 첫 과정이 직원 채용 또는 우리는 현장 실습과 비교한다라 그러면 실습 신청서를 내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습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바로 그런 때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슈퍼바이저는 지도 감독자는 기관에 가장 적합한 직원의 채용 또는 현장 실습생을 법에 정한 또는 그런 어떤 그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심이 있는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다양한 신청자 중에서 그런 분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과정들 또는 면접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자를 모집하고 채용한 후에 안내하고 실제 업무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채용자에게 우리가 보통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대학에 오셔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셨고요. 또 저도 이 과목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과목의 제목은 어떻고 시간은 어떻고 저는 어떤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 안내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설명인 거죠.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조직적인 어떤 위치와 자신의 역할, 업무 등등을 포함을 해서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을 오시는 현장 실습생분들에게 처음에 실습 신청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대리급 선생님들이 화장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어디 있고 주방은 어디 있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어떻게 하고 점심은 어떻게 하고 퇴근은 몇 시입니다. 뭐 이런 기관 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해야 될 업무도 그 다음에 자리는 어디고 업무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거나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슈퍼바이저가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함께 일할 그 외의 동료들까지도 다 소개시켜 주시고 업무를 해나가기 위한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의 초기 진행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